네, 안녕하세요. 이승진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못 드시죠? 제가 못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아시나요?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해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어떤 장비로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되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런 디바이스, 장비, 아이템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뭐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제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아이템들은 지금 이 화면 안에는 안 보이지만 제 이 화면 바깥에 엄청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놓은 이 장비들은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 일요일 잘 보내셨어요? 저도 일정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부랴부랴 제가 보여드릴 여러 가지 장비들 하며 다 세팅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무려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이 유튜브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시간을 같이 좀 더 풍성하게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총 4일의 시간을 두고 유튜브 라이브를 기획을 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날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유튜브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장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내일은 유튜브의 전반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을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제 이승진이라고 하는 이 강사는 어떤 아이템들 갖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운영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 뭐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촬영 장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광사님은 어떤 카메라를 추천하시나요? 어떤 카메라를 쓰세요? 라고 해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날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2017년 12월 중순이었어요. 2017년 12월 중순. 그러니까 횟수로는 지금 올해가 4년차 유튜브만 강의를 했습니다. 유튜브만 강의를 해오고 있고, 그때 당시 처음에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저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너무나 작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정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는 2017년 제가 4월부터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거의 11월, 12월까지 채널을 운영했으니까 보통 한 7, 8개월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강의를 시작한 거죠. 제가 강의를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신기한데, 저는 원래 영상 전공자는 아닙니다. 제가 영상 전공자가 아니라고 한 사실 아는 몇몇 분들은 계실 텐데, 제가 원래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 저는, 네, 땜쟁이 출신입니다. 땜쟁이라고 아세요?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이긴 한데, 납땜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원래 의료 장비, 특히 엔지니어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전공한 분야가 의용전자공학, 의용전자공학. 쉽게 말하면 의료기기에 대한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뤘던 사람이죠. 뭐 중환자실, 응급실, 외래, 그리고 건강검진실, 그러니까 모든 장비들을 다 스탠바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 해외 원조 기관, 공공기관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들을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이 국가들, 거기에 있는 이제 병원, 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병원들, 뭐죠? 프라이빗 아니라 이제 퍼블릭 그런 기관들의 자문을 하고, 뭐 시설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을 교육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네,
왜 이 사람이 왜 유튜브를 갑자기 강의를 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상 전공하지도 않고 문과도 아니고 이과에 정말 공돌이에 남중 남고 공대 군대 갔다가 다시 공대 졸업하고 병원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같이 와주시네요 민정쌤 레인보우 놀이터님. 이런 병원밥을 먹고 땜쟁이 납땜을 하고 감전이 수시로 됐어요. 그래서 그뭐 병동이나 이런 뭐죠 셧다운에 대해서 정전도 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제가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우선 맨 처음에 했던 그 계기는 제가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퇴직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엄청 만류를 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아주 쿨하게 야 나와 라고 했고 제 멘토 교수님도 그래 네 사업해라 라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왜 철밥통을 차고 나오느냐 너가 참 철이 덜 들었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만류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홀로서기를 하는 거를 늘 항상 꿈꿔왔고 내가 혼자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제가 정말 일기를 잘 쓰거든요. 매일같이 하는 걸 정말 잘해요. 나름의 그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있었던 그 일을 저 나름의 일기처럼 브이로그처럼 영상에 올리게다가 제가 크로아티아를 갔어요. 크로아티아 이야기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될 텐데 저는 매년 크로아티아를 갑니다. 저희 혹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아시나요? 약간 제가 썰을 푸는 시간인데 크로아티아가 동유럽 국가죠. 발칸 반도에 있는 국가입니다. 아드리아해를 끼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발칸 반도의 그 왼편에 있으면서 이탈리아의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 크로아티아에 제가 매년 가고 있는데 그때 2017년도에는 얼마 동안 있었느냐? 무려 제가 5개월 동안 있었어요. 5개월. 거의 늦봄, 여름 내내 있다가 거의 초가을까지 있다가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현지 친구가 있어요. 현지에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제가 매년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서 머물기 때문에 뭐 숙박비라던가 또는 식비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날에 또 물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종일 수영을 하는 거예요. 물이 정말 깨끗하고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따가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하루에 거의 4번은 수영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에 그 바다에 들어가도 물이 따뜻해요. 그렇게 뭐 열심히 놀았죠.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회사를 나오고 나서 그렇게 놀았는데 저도 나름 생산성이란 것과 효율성과 늘 항상 이런 단어들과 친했던 사람이라서 거기서 마냥 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윤영욱 코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제가 그냥 마냥 논 게 아니라 이 크로아티아 친구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 친구가 원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연아를 알게 되고 동시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김연아에 대한 팬심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혼자서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거를 조금 더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한국 친구를 그 온라인상에서 좀 찾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똑같이 영어에 대한 그런 목마름, 갈증을 좀 해결하고자 그런 온라인상에서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옛날 말로 하면 펜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앱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절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한국어를 더욱더 알려주고 그 친구랑 저랑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영어 실력을 늘려가고 그런 관계로 시작을 하다가 제가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계속 한국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5개월 동안 크로아티아에 머물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게다가 이 친구가 지금은 크로아티아의 약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약간 사기 캐릭터죠. 약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담이지만 작년 11월에 KBS2 방송에도 1시간 동안 나왔어요. 이 친구가.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 모든 그 계기가 유튜브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2017년도에 당시 여름에 이 친구한테 야, 우리 너가 이렇게 한국어도 잘하고 너도 나름 한국에서의 활동도 하고 싶어 하고 나도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냐? 라고 했는데 흔쾌히 그 친구가 오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채널이 루멜TV라고 채널입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루키 엔지니어라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친구 이름이 본명이 아멜입니다. 그래서 루멜TV라고 해서 이게 그 루멜TV라고 하는 그 채널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좌측에 그 채널 아트를 보면 저 이거 바꿀 거예요. 저희 바꿀 거예요. 너무 지금 너무 오글거리는데 왼쪽에는 이 친구가 그 아멜이란 친구고 오른쪽에 있는 제 사진이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크로아티아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구독자가 발칸 반도에 사는 친구들, 특히 한국에 관심 있어 사람들이 여기 구독을 해서 지금도 댓글을 남겨주고 있죠. 이게 보니까 거의 1년 전에 올린 영상이긴 한데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 5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가 유튜브 공부를 특히 영상 편집에 대한 공부를 거의 준 전문가급으로 확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겠다. 열심히 뭐 놀았겠다. 그 즐거운 가운데 제가 영상 편집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영상이 하나씩 두 개씩 올라가면서 점차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세요. 거기가 물가도 저렴하고요. 바다도 너무 예뻐요. 물도 깨끗하고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그래도 종종 가고 있어요. 그래도 매년 1년에 그래도 한 번씩 가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여름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얼마 뒤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 친구가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영상에 대한 그 실력을 굉장히 높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한국에 와서 나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먹고 살지? 나 이제 뭐 할까? 큰 걱정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할까 뭐 하려다가 제가 그때 꽂혔던 게 1인 제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 꽂혔어요. 제가 엔지니어링 분야를 하고 있었고 원래 전공이었고 제가 뭔가 내 손안에서 만드는 게 너무나 즐거웠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게 제 어렸을 적에 나름의 그 취미 활동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제 회사 상호가 손안의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상으로 내 꿈꿔왔던 상상했던 것들을 내 손안에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컨셉에서 제 그 상호명을 손안의 공장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러면 3D 프린팅을 한번 배워보자. 3D 모델링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 3D 프린팅 모델링을 제가 국비 지원으로 8개월 과정, 1200시간 과정으로 제가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제가 돈을 벌고 있던 게 아닌데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 제 영상을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 저자분들 그 인터뷰했던 거를 블로그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런 영상을 본 지인들이 그때부터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벌써 지금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된지 썰을 푼 지 15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그 당시에 썼던 그 장비 본론입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제 강사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카메라, DSLR 또는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를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카메라로 제가 촬영을 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저는 당시에 갤럭시 S7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 모델을 갖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영상을 핸드폰만으로 촬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당연히 그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겠죠.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보통 어떤 디바이스로 유튜브 영상을 보나요? 유튜브 영상은요, 대부분 우리 모바일로 보죠. 핸드폰으로 봅니다. 우리가 뭐 큰 스크린에 띄워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빔 프로젝터로 유튜브 영상을 그죠? 쏘아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바일로도 보는데, 그렇죠, 맞아요. 모바일로도 보는데 이렇게 절대로 우리가 혹시나 유튜브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보는 분 계시나요? 이제는 이렇게 보는 분을 아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큰 화면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작은 화면 끼키야 2에서 3인치의 화면만 갖고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밑에 있는 댓글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이 작은 화면으로밖에 보지 않는데 굳이 고화질의 그것도 4K의 영상으로 보지 않는데 굳이 그런 고가의 카메라로 촬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고나라에 가면 이런 유튜브 장비를 아주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유튜브에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LED 조명 같은 경우에 룩스패드 4.3을 사야 된다. 이거 그냥 두 세트를 사면 거의 30만 원이에요. 게다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고가잖아요. 이런 카메라 고가의 장비.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우리 짐벌이라고 하죠. 카메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이런 것도 다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를 삽니다. 근데 정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세요? 뭐가 중요할까? 유튜브를 할 때 뭐가 중요하죠? 컨텐츠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내 시청자, 내 구독자들은 어떤 이야기에 목말라 하는가? 그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장비에 꽂혀서 장비를 먼저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찍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찍어서 올리더라도 반응이 없는 거야. 너무 실망을 하죠. 그래요. 너무 실망을 하다 보니 그냥 그대로 또 중고나라에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몇 개를 구매를 했어요. 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러기도 했는데 특히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찍어 보시라. 처음에는 우리가 요즘 핸드폰은요 기본적으로 풀 HD부터 촬영이 가능합니다. 풀 HD 사이즈가 1920에 1080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가 충분히 고화질입니다. 충분히 고화질. 우리가 모바일 화면으로 볼 때 충분히 고화질입니다. 우리가 뭐 4K, 4K라고 해서 이 풀 HD가 4개가 합친 게 그 4K라고 하는 영상의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로 우리가 촬영을 한다. 물론 뭐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굉장히 느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뭐 몇 분 촬영했는데 갑자기 몇 기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 편집 툴로 갖고 왔을 때 굉장히 편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러면 편집하다 우리 지쳐요. 그리고 금방 내 카메라에 저장 공간이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핸드폰으로 촬영하더라도 풀 HD 사이즈로 충분히 촬영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로 할 때 좋은 점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정이 됩니다. 아세요?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내 얼굴에 있는 모든 모공이 다 보입니다. 아세요? 내 얼굴. 내 조명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조명이 빵빵하게 저도 지금 눈 부셔요. 눈 부실 정도로 아주 LED 조명 빵빵하게 켜놓고 있는데 우리가 모바일로 촬영하면 그만큼 얼굴에 보정이 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모바일이
처음에 유튜브를 촬영할 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모바일에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바일의 핸드폰이 굉장히 얇잖아요. 얇습니다. 그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뷰라고 할 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촬영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천정에 붙인다던가 아니면 문고리에 부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냉장고 안에 넣고 문을 여는 그런 연출을 한다거나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문을 연다던가 이런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가볍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바일의 좋은 점이 우리 영상 촬영할 때 우와 이거 영상 이건 찍어야 돼. 근데 바로 꺼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이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다. 지금 카메라에 대해서 모바일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강사님은 어떤 카메라를 쓰시나요? 라고 하면 일단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저는 DSLR도 아니고 미러리스도 아니에요. 그 뭐냐? 저는 똑딱이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똑딱이라고 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우리 똑딱이라고 하죠. 디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고가의 이제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상해 출장을 갔다 와서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카메라가 그냥 엎어졌어요. 이게 상박대를 두고 촬영했는데 상박대가 넘어지면서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 뷰파인더 부분이 함몰이 되어서 지금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추석 그 전날에 추석이 아니라 설 전날에 소니의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 그 케이스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소니 저는 이제 소니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이 RX 제품 시리즈의 모델인데 저는 RX 105 핍스 그 5번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할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이렇게 비싸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비싸지 않나요? 내가 그 미러리스나 오히려 좀 괜찮은 가격대에 그 DSLR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을 해요. 저렴한 편인데 제가 이 카메라를 산 그 이유가 뭐냐면 똑딱이지만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기능이 좋을 뿐더러 엄청 컴팩트합니다. 작아요. 제 손바닥을 폈을 때 이 손바닥에 이 마디까지 오는 그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아요. 엄청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제가 찍고자 하는 그 포착된 그 장면이 바로 앞에서 바로 꺼내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물론 핸드폰으로도 촬영을 하겠지만 제가 이 컴팩트한 사이즈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게 된 거예요. 이 모델을 사게 됐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 스크린이 플립이 돼요. 플립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 화면이 이게 뒤집어져서 내가 셀카를 찍을 때도 내 얼굴을 확인하며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카메라를 사셔야 합니다.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RX 핍스 모델이 플립 기능이 있어서 이 카메라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할 당시에 6번째 버전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고 그 이후의 버전도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했는데 저는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금방 열을 받아요.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간 영상을 촬영할 때는 썩 좋지는 않는데 우리가 유튜브용 영상을 촬영해봤자 장기간 촬영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할 경우에는 제가 다른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 특히 녹화 영상을 할 때는
굳이 뭐 1시간 이렇게 촬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에서 이 카메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이 대부분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쓴 카메라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액션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액션캠. 또 액션캠은 어떨 때 쓰는 카메라죠? 액션캠은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카메라의 사이즈도 엄청 작았지만 이 액션캠은 더 작아요. 특히 이 액션캠은 언제 쓰느냐?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 특히 스포츠, 스키를 탄다거나 또는 정말 뭐 바이크, 뭐라고 하죠? 그 자전거 경주를 한다던가 그런 정말 액션이 많은 영상 이런 걸 찍거나 아니면은 수중 영상을 찍을 때 이럴 때 주로 이런 액션캠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고프로죠. 고프로에 있는 그 액션캠을 사려면 아마 뭐 가격대가 이제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50만 원을 줘야지 50만 원을 우리 투자해야지 고프로에 있는 그 모델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 고프로를 구매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 근데 저도 처음에 얘는 액션캠을 사려다가 제가 그때 이제 크로아티아에 5개월 동안 머물기 전에 그래도 카메라는 사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카메라는 수중 촬영이 불가능해요. 여기 물이 여기 특히 제가 바다 수영을 하는데 소금물이 이 장비에 이 100만 원 그냥 날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액션캠이 필요했고요. 액션캠을 어떤 걸 구매할까? 그때 당시에는 중국산도 많이 있었고요. 저렴한 것도 많이 나왔는데 고프로만큼 제가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산은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경계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걸 구매를 해야 될까? 어떤 걸 샀을 것 같으세요? 어떤 국가의 제품을 샀을 것 같을까요? 그쵸, 국산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산 제품 중에 그 액션캠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제가 구매한 그 모델이 뭐냐면 아이소 엣지라고 하는 제품,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작죠. 제 손바닥을 펼쳐 놓았을 때 이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소 엣지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옆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SD카드 32기가짜리가 이제 꽂혀 있어요. 32기가짜리가 바로 옆에 꽂혀 있고요. 작동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간편하고요. 이대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그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몸에다가 탈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밴드도 있고요. 헤드, 특히 헬멧에 여기다 붙여서 촬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어들, 액세서리들도 있고요. 가슴에 묶어서 밴드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혀요. 이렇게 꽂힙니다. 그 밑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봉이랑 직접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 삼각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삼각대에 있는 나사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물에 들어갈 경우에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방수 하우징이라는 게 따로 판매를 해요. 필수죠. 이걸 위해서 물속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수 하우징이 필요한 거죠.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열고 지금 고무 패킹이 다 되어 있어요.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이 카메라를 집어넣고 이렇게 닫고 다시 이렇게 조이면 이렇게 절대 물이 들어올 수 없는, 여기 있는 버튼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눌러도 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절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수영장은 또 나름 괜찮겠지만 담수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염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전자제품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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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수 하우징을 끼우고 이런 봉이랑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나사를 끼워서 조이면 이대로 우리가 물속에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직접 크로아티아에서 찍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볼 텐데, 물 진짜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상탈이 있던 본의 아니게 노출을 하게 죄송합니다. 이 물속에서 논 그 화면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는 영상, 특히 물속에 들어간 영상을 이 뭐죠? 이 아이소 엣지라고 하는 액션캠을 갖고 촬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얘가 방수가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 없이 이 바다 속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갖고 촬영을 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는지는 몰라도 이 고프로가 또는 이 액션캠이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약간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화각이 굉장히 넓어요. 화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풍경을 정말 크게 넓게 담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벗어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그 카메라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잘 담을 수가 있어요. 풍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안 렌즈라고 아시나요? 카메라에 어안 렌즈라고 끼면 약간 그 카메라의 그 외곽 부분, 그 모서리 부분이 약간 왜곡이 돼요. 왜곡이 되면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 액션캠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죠? 그 엣지 부분이 왜곡이 되면서 카메라가 살짝 그 화면 영상이 찌그러지는 그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나 풍경은 괜찮겠지만 그 가에 있는 인물이나 풍경은 찌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물론 고프로, 그렇죠. 고프로는 정말 좋은 카메라입니다. 이런 뭐죠? 어안 렌즈에 있는 이 기능,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거 이제 수평으로 평평하게 맞춰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근데 이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카메라를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카메라, 그렇죠? 웹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웹캠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로지텍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반사를 해서 지금 화면상에서 우측에 보이는 이 제품을 갖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처음 살 때는 이 제품의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 좀 낮아졌어요. 지금 15만원이었던가? 하는 이 로지텍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나온 웹캠을 갖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요, 당연히 제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마이크 기능도 있어요. 마이크 기능도 있는데 여기는 마이크 기능을 쓰진 않아요. 왜냐면 마이크는 일단 최대한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입과 가까워야지 최고의 그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아무리 그 기능이 낮은 마이크라 하더라도 입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퀄리티의 음성을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웹캠으로 제 모습을 촬영할 때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크를 쓰진 않아요. 당연히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마이크를 갖고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 웹캠으로는 제 모습만 촬영하는 겁니다. 그쵸? 얘는 웹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찍어도 크게 뭐 열을 뜨끈뜨끈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뭐 열이 발생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크게 많이 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웹캠을 갖고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웹캠으로 촬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카메라의 종류가 뭐였냐면 일단 처음에는 모바일, 제 핸드폰. 지금은 저는 갤럭시 노트 9을 쓰고 있어요. 9 모델. 10도 나왔죠. 나온 지 꽤 됐죠. 근데 9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9으로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이 소니 제품 지금은 입고해서 지금 수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RX100 핍스 모델 5번째 모델 그리고 액션캠 아이소 엣지 라고 하는 모델과 지금 앞에 제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웹캠 로지텍 제품을 갖고 저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모든 장비가 다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찍다가 그 다음에는 액션캠을 샀다가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그 소니 카메라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해야겠으니 이 웹캠을 구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든 세팅을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엄청 부담이 돼요. 그런데 조금씩 적금을 깨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때마다 카메라를 산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카메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 하려고 하는데 혹시 카메라에 대한 질문이 좀 있을까요? 그 다음 카메라를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일단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있죠. 스탠드형 마이크가 있는데 이 모델이 일단 이 금액이 한 35,000원, 4만원 정도 했습니다. 얘는요 제가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 라이브 할 때만 써요. 얘는 USB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USB로 이제 꽂으면 바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라이브 촬영할 때 제 모습은 웹캠으로 촬영을 하고 제 목소리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단일 지향성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나중에는 제 콜라보 영상을 찍을 거예요. 다른 분을 모셔서 같이 찍을 건데 이 정도 마이크면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입과 마이크 사이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진행할 때도 이런 정도의 마이크 거리를 두고 제가 촬영을 했는데 물론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어요. 지금 목이 좀 힘든데 옆에 제가 의자를 두고 다른 분과 모셔서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히 이 마이크는 수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를 할 때 이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핀 마이크를 쓰는 게 있어요. 핀 마이크는 제가 어느 정도 시끄러운 공간에서 녹화를 한다거나 또는 제 팟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팟캐스트 채널에 제 목소리만을 편집해서 올리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긴 제 목소리만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 핸드폰 그 오디오 잭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마이크를 샀다가 원래는 제가 쓰던 마이크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ATM520P 이 제품이거든요. ATM520P 지금 이 친구의 가격도 한 2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전 진짜 오래 썼어요. 얼마나 오래 썼냐면 거의 3년 가까이 썼습니다. 이걸 쓰다가 이거 괜찮게 잘 썼어요.
제 핸드폰 오디오 잭에 연결해서 촬영을 하면요, 바로 거기에 마이크에 들어가는 그 소리가 바로 영상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품 오랫동안 써왔는데, 문제가 뭐냐? 제가 상해, 또 상해가 문제가, 제가 문제죠, 제가 문제. 상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얘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녹화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녹음을 해야 돼서, 아, 이번엔 좀 다른 걸 한번 써볼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걸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제품을 또 한번 써보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그래, 이 시간입니다. 바로 보야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모델이에요. 이 보야 제품 BY M1 이런 그 제품인데, 얼마 전에 샀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가 있어요. 엊그제 왔기 때문에. 와, 근데 제가 전에 ATM520P라고 하는 모델을 쓸 때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제품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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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게 뭐냐면 엄청 길어요.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이 카메라를 좀 멀리 떨어뜨려도 제 목소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ATM520P 모델은 좀 이 케이블의 길이가 좀 짧았어요. 근데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우와, 이거 케이블이 지금 저 감아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물론 녹음이 잘 됩니다. 뭐 녹음도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선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무선으로 하고 싶어요. 특히 요즘에 뭐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 카메라랑 특히 뭐 목소리랑 또 촬영하는 사람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좀 깔끔하게 편하게 녹음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유선, 이게 유선이죠. 선이 있으니까 유선 마이크 금액에 공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공 하나 예, 더 붙이면 그만큼 진짜 고가, 뭐 누구에게는 고가겠죠. 이 뭐죠, 이 마이크에 비해서는 정말 금액대가 비싸다. 그래서 이 금액대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개 살 가격이라서, 글쎄요, 저는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선 마이크를 아직까지는 구매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쓰냐면, 저는 영상 편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따로 제 여분의 공기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따로 목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목소리를 따로 수음을 해요. 그래서 영상은 또 따로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강의 현장을 강의 현장을 촬영을 많이 하러 나가요. 그러면 그죠, 그 연사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무대랑 카메라 사이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카메라만 갖고 영상을 촬영하면 그 카메라와 그 무대 사이에 모든 소음이 다 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영상이 되지 않아요. 이 목소리만, 이 소리만 깔끔하게 녹음이 돼도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마이크를 정말 저는 꼭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그 연사의 그 마이크에 따로 녹음기를 설치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녹음 어플이 있잖아요. 녹음 어플이 켜놓고 따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마이크랑 가까이, 아니면 그 연사의 입과 가까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기세 꼽아서 목소리만 따로 수음을 하는 거죠. 목소리만 따로 수음을 해서, 세상에 지금 49분이야. 수음을 해서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이 싱크를 맞추는 게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버튼 한 개로 맞춰줘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네, 제가 쓰는 이 제품들 추천을 드리고요. 마이크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조명. 저는 이 조명 정말 중요하죠. 지금 저도 앞에 LED 조명을 빡 세게 지금 받고 있어요. 물론 저도 얼굴에 어느 정도 보정을 위해서 뭐 하나 찍어 바르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명이 영상에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맞춰보실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려 무려 30%, 무려 영상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중요성 그 비율이 30%나 넘는다고 합니다. 민정쌤 거의 맞추셨어요. 3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영상에 조명만 잘 잡아도 30% 먹고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조명 밑에서 촬영하냐면요. 특히 가정집에서 그 조명을 보자면 보통 그 형광등 밑에서 촬영을 합니다. 보통 가정집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형광등 밑에서 촬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광등 밑에서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5, 4, 우리가 약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 보면 야, 이 형광등아. 뭐 반사도 있죠. 반사도 있지만 LED도 반사가 됩니다. 여기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야, 이 형광등 같은 친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광등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요.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아날로그형이에요. 우리가 전류가 60Hz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나? 제 전기전자공학과인데 이게 1초에 60번은 깜빡여요. 1초에 60번 깜빡이는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는 잡아냅니다. 카메라는 잡아내요. 카메라는 그 잡아내는 게 어떻게 잡아내느냐?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살펴보면 이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검은색 줄무늬가 위로 사사삭 올라가거나 검은색 줄무늬가 사사삭 아래로 내려가는 그 현상 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카메라로 우리가 텔레비전 그 스크린을 비춰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현상을 플리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광등 빛에 촬영하면 이 화질이 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좀 깔끔한 영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광원을 유지하는 이런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멋진 태양. 우리 태양빛 밑에서 촬영을 하면 야외에서 촬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햇빛 자체가 일정한 광원을 유지하는 아주 훌륭한 멋진 조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 좋은 조명이 LED 조명이다. LED는 일정한 광원을 유지하는 조명이기 때문에 이런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룩스패드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모델. 근데 이런 모델이 금액대가 좀 있어요. 보통 2개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하게 되면 얼굴이 다른 한쪽은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다음 왼쪽과 오른쪽 정면에서 촬영을 위해서 이런 룩스패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금액대가 보통은 한 30만원 정도를 합니다. 30만원.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명이 좋을까? 지금 저도 이게 쓰고 있는 조명인데 이게 LED 조명이에요. 네, 필립스에서 나온 전구. 제가 지금 보여드릴 때 제가 갖고 오면 제가 좀 순자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광원을 갖고 오는데 지금 눈이 엄청 부셔요. 짜자잔. 끌게. 이 조명 이게 LED 조명이거든요. 이게 필립스 전구인데 이게 와트 수도 이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세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켓이거든요. 얘를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너무 좋은 컨텐츠 아닌가요? 이렇게 소켓 이렇게 짠. 다시 끼워요. 이 소켓에 끼우면 다시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지죠. 이 밑에는 집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얇은 책상에 꽂아 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제 얼굴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전구의 가격이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룩스패드의 30만원이라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가격이다. 가격 대비 성능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 밑에 있는 그 자바라 집게라고 해요. 자바라 집게는 금액이 이것도 한 6,000,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필립스 전구이고요. 메모하셔야 돼요. 빛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광색, 또 하나는 전구색, 두 가지가 있는데 전구색은 우리가 보통 카페에 가면 노란빛이 나는 그런 조명이 전구색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흰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광색, 메모하세요. 주광색으로 검색을 하시면 필립스에 있는 전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따가 지금은 이제 라이브라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이제 편집해서 올릴 때는 밑에 제가 링크로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라이브가 끝났다고 해서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구독하셨나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밑에 알람 설정 하시고요. 이후에 제가 계속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오늘 이 1시간이 넘는 이 컨텐츠를 다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트리밍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이걸 더 잘게 잘라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링크도 제가 달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조명이 이렇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린 게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조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어느 정도 금액대만 잘 구성을 하면 10만원 정도로도 우리가 충분히 내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영상을 만들 때 전혀 모자라지 않은 금액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뭘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 다음은 그거예요. 지지대. 우리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게 들고 편집 오늘은 장비 이야기를 할 거라서 편집 이야기는 우리 내일 할까 해요. 오늘은 장비입니다. 그 삼각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종류가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씩 들고 있는 우리 셀카봉, 그쵸? 우리 여행지 가면 촬영하죠. 이렇게 아주 편합니다. 이게 손으로 들고 할 때보다 셀카봉을 들고 촬영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거 아세요? 네. 그러게요. 사실 9시부터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드라마 보려고 했었어요. 드라마. 저 오늘 그거 봐야 되는데. 그 뭐지? 손예진이랑 현빈 나온 드라마. 오늘 10이라 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고 우리 이 방송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내일 마저 내일도 할 거니까요. 삼각대까지 하고 내일 마저 할 겁니다. 일단 이제 셀카봉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그 삼각대가, 죄송해요, 제가 약속을 9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셔도 좀 됩니다. 이런 삼각대를 쓰고 있어요. 이제 밑에 물론 이거 셀카봉도 돼요. 셀카봉도 되는데 트라이포드 삼각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모델은 정말 뭐 오픈마켓에서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게 얼마나 높이 되느냐, 뭐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모델을 구매한 이유가 일단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가장 작게 축수를 할 때는 이 정도 사이즈까지 작아져요. 이 정도까지 작아지면서 펼칠 때는 이렇게까지 길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삼각대를 두고 우리가 세울 때 어느 정도의 외부의 충격 때문에 얘가 그냥 쓰러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제 소니 카메라가 찍으러 카메라 이렇게 두고 했는데 이거 쓰러진 거예요. 근데 뷰파인더가 함몰된 거야. 진짜는 울 뻔했어요 그때. 물론 다른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내색은 아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 이런 거 그냥 불안정하다. 간편하긴 한데 불안정하다. 저는 이런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약간의 고가의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짐벌이라고 하는데 저는 3축이 아니라 2축 짐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 얘가 수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꼈잖아요. 여기다 전원을 켜면 이렇게 제가 움직이더라도 수평을 유지를 하는 장비, 이게 바로 스테빌라이저, 짐벌이라고 합니다. 3축 짐벌은 이렇게 해도 네, 전혀 흔들리지 않은 짐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동성이 있는 촬영을 할 때는 부드럽게 우리가 카메라를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아요. 우리 태병원 PD님과 또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태 PD님은 전문 용어 손벌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손으로도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언제 이것도 꺼내서 촬영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손으로 충분히 촬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짐벌을 구매하실 분은 사용해도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우리 홈쇼핑 하는 것 같아. 제품이 뭐냐면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공방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요리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 내가 요리하는 걸 좀 촬영하고 싶다. 근데 내가 요리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필요한 제품, 이 제품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짜잔. 머리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껴서 이게 모양새가 좀, 그래서 여기 앞에 카메라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뭐죠? 액션캠에 들어가는 그 하우징이에요. 이게 꽂아서 넥밴드형 카메라 거치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제가 쓴 이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앞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액션 취하거나 이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하면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겠죠. 굉장히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게 제가 케이스가
제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여기다. 이 제품인데요. 셀디. 제가 그게 셀디.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제품인데요. 셀디.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제품이 제가 보여드린 것과 이것과 연결을 하면 또 짐벌 기능이 됩니다. 그쵸. 카메라 요리 포스팅도 하시는군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좀 있어요. 제가 살 때 10만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거요. 다이소에 가면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넥밴드로 목에 걸고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번 다이소에 한번 가보세요. 다이소에 정말 이렇게 목에 걸고 촬영할 수 있는 그 작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서 필요하시다 하면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훨씬 더 가격이 저희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얼마 전부터 다이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더 많이 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9시 원래까지 하기로 했는데 열을 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나머지 장비들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 편집에 대한 내용들 내일 우리가 마저 할 겁니다. 내일은 유튜브의 사랑방, 그죠? 쉽게 말해 잡담방 이렇게 이야기를 마저 할 거고요. 궁금한 것들 내일 질문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안선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떤 편집 도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편집 도구를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그죠? 내일도 마찬가지로 8시에 방송을 키겠습니다. 그래서 설유공, 설에도 유튜브를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 네. 너무 대단하시고요. 너무 대단하시고 그쵸. 내일 일하러 가세요. 내일 빨간 날인데 내일 일하러 가시나봐요. 괜찮아요. 오늘 물론 라이브도 하지만 제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걸리겠지만 또 잘라서도 올려드릴 거니까 계속 저와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고요. 혹시나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단톡방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오시면 쉽게 이런 것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쉽게 저랑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일도 와 주실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와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설유공의 마지막 시간 내일도 같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만나겠습니다. 안녕.